집안일은 당신의 일이죠. 당신이 병원에 있다고 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청소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 절대 안 할 거예요. 아시면 빨리 정리하세요. 그게 싫으면 이혼하세요. 너무 괴로워서 3일 입원했어요. 돌아와서 집에 있는 산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은 아마 쓰레기 집이 될 겁니다. 깊고 곳곳에는 진흙투성 신발이 널려 있고 세탁기에는 미납 세탁물이 널려 있습니다. 더미에서 냄새가 난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냄비, 접시, 컵이 가득했습니다. 대낮에도 편의점 도시락에서 반쯤 먹은 빈 용기가 테이블 위에 방치되어 있다. 방출하고 있다. 바닥은 물론 먼지가 가득하고 걸을 때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하는 것보다 당신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를 비난했고 이혼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의심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 저는 남편보다 제 의심이 더 걱정되어서 절을 하고 이혼을 재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궁금해. 남편은 내가 할 줄 알았다는 듯 웃었다. 좋아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요.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고 항상 일을 하다가 내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참지 못하셔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어요. 나는 먼 길을 왔습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 몇 번의 결혼 제안을 거절했지만 나는 그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은 부모님 집 근처에 사는 소꿉친구 다이스케와의 결혼 프러포즈였다. 다이스케와의 결혼 계약인가? 거기 부모님이 저한테 잘 대해주셨어요. 가능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결혼을 하게 된 소꿉친구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전화로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류하지 않는다. 결혼식 때 소꿉친구를 만난 사람은 나뿐이었다. 내 소꿉친구는 나보다 5살 어린데 어렸을 때 나는 종종 그 친구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 그는 항상 나오코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다이스케는 어렸을 때 버릇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난꾸러기이고 귀여웠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 단지 여름 축제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운 추억의 꽃을 피우고 호흡을 통합하며 소꿉친구가 계속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으니까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1년 후 제가 38살이 되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기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남편이 된 소꿉친구가 인사 시간에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그토록 챙겨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남편 집에 자주 놀러 다녔어요. 나는 갈 것이다. 시부모님은 내가 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나오코가 내 아내가 되어 너무 기뻐요. 그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기쁘다. 그렇죠. 그녀는 집에서 생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남편이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우리 부모님은 항상 집안일을 책임지셨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렇지.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세제를 넣고 켜야 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정말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 가르쳐줬는데 기억도 못하는 것 같고 계속 실패해서 다시 시도해야 했어요. 매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편의 말은 어릴 때부터 변함이 없다. 쓴 웃음이 새어나온다. 괜찮아요. 내가 할 테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는 간단한 일만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집안일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토토 누구나 할 수 있는 쓰레기 버리기를 남편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체적으로 친절해요. 노다가 가끔 그렇죠. 예를 들어 얼마 전 남편과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으로붐을 시청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수업 페이지를 열자 반 친구들을 가리키며 기사람 못생겼다고 하더군요. 타리 수학여행 얘기를 하니 나오코가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걸까요? 집안이 가난해서 가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악의 없이 말했다. 이것은 제가 저녁으로 차린 음식에도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한다. 누군가가 좀 더 모호하게, 좀 더 형식적으로 말해주기를 바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옷 뽑아봤는데 너무 답답해서 말을 안 듣고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결혼 생활 3년이 지난 어느 날 내 일은 전업이 되었고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습니다. 나는 바쁘다 한 달 정도 매일 야근을 했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최소한의 집안일만 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 일이 일어나자 집은 갑자기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집안일을 좀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역시 나만이라면 어려울 테니 소토에게 묻자 호토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을 잊어버렸네요. 하시 그렇게 말하면서도 듣지 않아서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탈이 늦은 밤 청소 등 집안일을 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길에 지치면서도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날 직장에 가는데 나는 무리해서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3일 동안 입원했다. 나코짱은 괜찮아. 의심이 걱정돼서 나를 만나러 왔어. 그는 나에게 갈아입을 옷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스케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일과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 올 수 없는 모양이다. 방금 내 짐이 문 앞에서 나에게 건네졌다. 이럴 때 일을 쉬고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불만스러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정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당신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상호적인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다이스케가 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녀는 정직한 소녀입니다. 우리는 나코에게 의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이오신 부모님이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에게 너무 친절하시고 잘 챙겨주셨고 그 친절함 때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 안을 들여다보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였지? 현관문을 열자 곳곳에 진흙 신발이 널려 있고 다리를 밟을 곳도 없었다.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가보니 옆 세탁기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빨래들이 널려 있었다. 이 물건이 쌓여 있어서 거실에 가보니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냄비와 접시, 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되고 있다. 그 옆에는 편의점 도시락에서 반쯤 먹고 빈 용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바이주가 쏟아지고 있었다. 물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해 걸을 때마다 거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3일 동안이 이렇게 아깝게 됐는지 궁금해요. 벌써부터 현기증이 나. 거실에는 하시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고 있다. 집에 왔어요. 야, 이게 뭐야? 우리 집 내부는 쓰레기 집과 같습니다. 좀 닦아보는 게 어때? 내가 호토에게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나를 깨운 뒤 불쾌한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갑자기 집이 더럽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안일을 다 하지 않았나요? 뭐 하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꾸짖자 핫은 너무 짜증이 났다. 집안일은 내 일인데 내가 허락도 없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왜 안 하는 거지? 나는 해야 한다. 원래 청소는 안 해도. 난 항상 응석만 잘 주면 뭐든지 해주는 언니 같은 성격이었는데 결혼하면 일이 편해질 것 같다. 분명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기대가 실망스러웠고 집안일을 해야 해서 그를 만나러 올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호토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고 더욱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다시 화끈한 듯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대 여성회사 사장과 교제 중입니다. 이룬다. 그 사람은 너보다 젊고 예쁘고 집안도 부유하고 요리도 정말 잘해. 그게 다양한 찌개만 끓이는 너와는 전혀 달라. 너랑 같이 있으면 득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 되었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나는 그 말을 확신합니다. 내가 일과 집안일로 바쁜 와중에 하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저는 너무 바빠서 하트에 대해 특이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는 의사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10만엔 어때? 내 상황에 놀란 핫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이런 소리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건 알지만 내 머리는 내부는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사랑해달라는 소리에 내가 이혼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의 의심에 짐만 될 뿐이고 그 의심이 걱정되어서 이혼을 하게 될 거예요. 익숙해지지가 않았어.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실지 궁금하네요. 고개를 숙이고 승리의 표정을 짓고 화난 표정을 짓습니다. 끝났다. 내가 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알았지? 이혼하지 않고 할 테지만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집안일은 다 당신이 하셔야 해요. 저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한테도 요리 솜씨를 주세요. 그 상태로 밥 못 먹으면 이혼이다. 이해합니다. 식사를 대접받는 것 같은 생각에도 마지못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뒤 나를 확인하러 온 수상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나는 문을 열었다. 나오코짱은 어때요? 의심이 나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 무슨 일이야? 거울을 봐주세요. 나는 계모와 함께 화장실에 가서 지시대로 거울을 보았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이게 뭐죠?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정신 나간 표정의 내 사진이 있었다. 매일 일과 집안일로 바빠서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남편을 필사적으로 보살폈습니다. 나는 거울을 본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생겼는지도 몰랐다. 내 상태를 알아차린 의심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얘야.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해도 돼. 부담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를 내버려 두겠습니다. 결혼하다 그 말을 거듭해서 사과하면서 말했다. 그 후 가족회의를 했고 의사비는 남편이 냈다. 이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10만 엔은 아니고 실제 의사의 진료비입니다. 우선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할 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나를 ATM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 의심은 경로했고 감각을 예리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쳤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며 거절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한 달 후 의사 비용이 성공적으로 이체되고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주셨어요. 먼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늦게 오시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전 남편이 웃으며 서 있었다. 뒷단의 옆에도 최고의 상대가 있었다. 미키의 피부는 확실히 윤기 있고 바바보다 20대가 더 좋아 보이네요. 욕에다가 사장 귀신과 결혼하게 되어 기쁘다. 나도 너처럼 가난한 사람이다.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전 남편은 자신의 최고의 파트너가 누구인지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때 나온 이름이 낯익게 들렸다. 최고의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순간, 최고의 사람이 혼란스러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나는 갑자기 그것을 깨달았다. 알겠어요. 그렇구나. 다이스케. 당신은 나를 많이 놀렸지만 바보는 바로 당신입니다. 2배로 갚아줄 테니 다 찔러서 웃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기뻐요. 캡틴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좌절했다고 해서 지는 것에 대해 씁쓸하다는 뜻은 아니고 너는 아직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최고의 파트너 미키는 내 동급생입니다. 하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20대입니다. 20대라고 스스로 합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미키는 나와 동갑이고 사버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 보이려고 얼굴 성형을 했는데 제 고등학교 앨범을 예전에 보셨잖아요. 태자신이 못생겼다고 말한 사람은 미키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정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눈을 굴리며 가장 친한 파트너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틀렸어. 나는 그녀의 행동을 부인하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 의로 등나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추측했습니다. 이제 언급하셨으니 내 목 뒤에 뚜렷한 점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나를 놀리곤 했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 있다 그렇게 짐작하자 하슨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생각엔 그가 옳았던 것 같다. 뜨거운 질문을 받자 최고가 고백을 했고 최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반복되는 성형수술로 인해 성형 중독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그것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절친한 친구에게 고백한 전직 애인이지만 자신이 당신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소리쳤다. 전직 핫한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41년 동안 그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바쁘셨어요. 즉, 나는 대통령의 성지이고 우리 가족은 꽤 부유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 전 애인은 제가 가난한 아이였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저를 보살펴주곤 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하지만 저를 돌보며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신 분은 전 화끈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집은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부모님은 주로 직장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집을 사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일하느라 바빴을 때 부모님에게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전 한남이 예의 바르더라. 그러다가 부모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아버지는 전 한남을 무너뜨리며 강의하고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지만 무너진다. 내가 거기 있을 때의 미소야. 전 애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반쯤 울었다. 매니저는 상황에 깜짝 놀랐다. 오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예전의 꽃미남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미키는 사장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 미키에게 그렇게 대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엄마는 예전 애인을 보고 웃는다.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캡틴, 그 아이의 가족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회사에서는 직원 수를 한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매우 약한 부상자입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저는 전 애인과 결혼했어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지만 매니저가 그를 쫓아냈다. 나는 속으로 이봐. 우리 엄마의 웃음소리가 꼭 나와 똑같아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얼마나 여유로웠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좋은 사람이셨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에 핫한 분이세요. 결혼을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나도 같은 생각이라 부모님을 원망할 마음은 없다. 게다가 부모님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골라달라고 했으나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벌써 40대인데 일도 잘 되고 스펙도 오르고 이제부터는 내 할 일을 하려고 한다. 살아있는 삶 그 과정에서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1년 후 예전 애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처음에 새로운 파트너와 좋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역시 엄마의 선언대로새 파트너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돈이 떨어져 성형수술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재혼 상대는 누구입니까? 전 애인은 젊어 보이는 능력을 잃었고 소수왕보다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혼을 시도했지만 새 파트너는 결국 결혼할 수 있었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 게다가 전 애인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직업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전직 한남이 돈 문제로 의사에게 진료비 내라고 요구한다. 그는 그것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면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 안 했어.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회사로 옮겼어요. 저는 차기 회장으로서